자, 북사수서 모두에는 동명의 후손 구태가 있는데 어질고 신의가 있다. 처음 대방의 애땅에 나라를 세웠다. 한의 요동태수 공순도가 그의 딸을 쳐루죠. 드디어 동우 강국이 되었다고 한다라고 삼국사기에 써놨어요. 근데 북사수서를 더 들어가 보면은 뒤에 이어진 말이 처음으로 백가가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라 하였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삼국사기는 처음으로 백가가 바다를 건너 백제라 하였다를 뺐어요. 애매하니까. 일단 구태를 부정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걸 빼놨어요. 근데 북사수서 원문에는 저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제라는 단어가 백가가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라 하였다라고 중국 기록은 되는데 삼국사에 빼놓고 삼국사는 이는 백제 규정을 이렇게 해줘. 백성낙종. 백성이 즐거이 따라서 해서 거기서 백제를 국호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낙종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는 김부식이 그냥 개작한 거예요. 그건. 원문은 이제 백가가 바다를 백제라 하였다. 요 말을 김부식은 설명하기 애매해서 요걸 빼고 백성낙종으로 그냥 써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자, 요거를 좀 정리하면 출자가 동명의 후손의 구태가 있었다. 그다음에 건국은 대방 고지에서 했다. 혼인은 한의 요동태수 공손도의 딸과 했다. 그다음에 국호는 백가 제에서 따왔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구태를 총칭해서 설명해 놓은 게 중국 기록하고 삼국사기가. 그런데 우선 동명왕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고구려 추모왕이죠. 그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동명왕 그 추모왕의 신화는요. 추모 신화라, 주몽 신화라고 하고요. 그건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첫 줄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게 이제 동명으로 돼 있거든요. 동명은 누군가 하니 북부여 5대 천재. 천재라는 거는 북부의 왕후 칭호예요. 이거 뭐 하늘의 제왕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석해서 고구려 추모왕이 천재였다. 이거 개똥이에요. 그런 거를 개똥사학이라고 그래요. 개똥사학. 천재는 북부의 왕후예요. 해모수 천재, 헤브르 천재 다 천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주몽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하는데 북부의 5대 천재 고두마칸이에요. 이 사람은 바이카로에는 코리국에서 남하를 합니다. 남하를 해가지고 홀본 지역에 와서 한의 현토군을 몰아내고요. 요거는 제가 고구려 한번 이야기하는데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북부여라는 나라가 원래 있었던 곳이 지금의 요령성 철령 개원지구예요. 북부여의 직할지 땅이에요. 직할지. 왕이 북부여 천재가 직접 다스리는 지역이 있고요. 또 관할지가 있어요. 여러 제국들한테 나라를 줘가지고 다스리는 관할지가 있어요. 간접. 근데 국내라고 하는 건 국외의 반대적으로 그러니까 직할지를 이야기해요. 그게 이제 합한 웅신 유남이라고 돼 있어요. 남당 필사본 기록에. 그 난중에 유류왕이 유남성으로 천도를 하는 이유는 자신의 북부의 정통성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 여기 이쪽에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흘승골성이 있어요. 고구려 주몽의 도읍지죠. 최초. 여러분 저기 오녀산성으로 알고 있죠. 환인 개똥이에요. 거기는 오녀산성은 고구려 성은 맞아요. 근데 중국 학자들이 다 유물 조사하고 유적 조사 다 했어요. 2에서 3세기 만들어진 고구려 성이에요. 거기는 도리 유저라는 일제 식민사학자가 엉뚱하게 되었다가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쇠를 박는 바람에 우리 고구려 역사가 다 뭉개졌는데 홀보는 의무려산이에요. 의무려산에는 고려성이라고 따로 있어요. 홀수구성 지금 요하라는 큰 입에서 홀본의 동명왕이라는 사람이 내려옵니다. 고두막이 전 108년 이때 한해 현토군을 몰아내고 이쪽은 원래 헤브르가 있었어요. 헤브르 이제 북부여에 자기 직할지니까 여기 수도랑 다 있었는데 동명왕이 이쪽에 내려오면서 홀본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쪽에 있는 헤브르 세력은 그 철령 개원 이쪽인데 저쪽 길림으로 쫓아냅니다. 그래서 헤브르는
동쪽으로 길림까지 쫓겨나가지고 동부여를 세우죠. 동부여를. 이 정도로만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홀본하고 국내가 되는데 홀본은 동명왕이 내려오면서 새로 북부여를 계승하고 자기가 북부여를 계승하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전기 북부여, 동명왕도 후기 북부여라고 규정을 해요. 여하튼 그리고 이쪽 지역을 나중에 주몽이 처음 내려와서 이쪽에 이제 도읍을 흘승골성을 의무리산에 도읍한 이유가 여기가 홀본이라는 지역명도 있었지만은 당시 여기에는 홀본 소선호 집단이 있어. 소선호 연타발에도 홀본 소선호 집단이 있어서 소선호 집단하고 결합하면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나라를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데는 안 되고 더구나 이 시대는 그 홀승골석이라고 하는 이 홀본 지역엔 당시 북부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명 고주몽으로서는 주몽으로서는 여기 와서 이들과 결합해야만 고구려라는 나라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다시피 소선호가 여기 뒤에 나오는 우태예요. 우태라는 사람을 버리고 추모를 선택해서 고구려가 만들어지잖아요. 동명왕은 그래서 홀본으로 내려온 고두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명의 후손 중에 구태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대방고지는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여왕이 나오고 이구태가 처음으로 중국 기록에 등장을 합니다. 이구태는 구태라는 사람을 이병도 해석이 맞는 거예요. 관을 씌운 거나 마찬가지다. 이게 구태의 계승자라는 의미예요. 혈통이 같냐 틀리냐는 조금 고민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한우 요동태수 공손도가 딸을 초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이구태가 아니고 이 사람은 구지라는 사람, 이구태의 손잡벌 드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백가제했다. 이 시기는 그러니까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거니 구태에 관한 기록이 여러 사람이 합해 있어요. 합해 있어요. 동명왕 이야기, 대방고지왕 이야기, 구지왕 이야기, 백가제에서 이게 한 사람을 통칭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통합해서 서술이 돼 있다. 이거는 나중에 한성백제가 저기 이제 거기에 부여시 왕조가 생기면서 자기들이 시조를 새로 이렇게 정리한 걸로 보입니다. 자, 구지왕은 누구냐? 구지왕은 아까 백제 왕기 A형, B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시면은 백제 왕기 A형은 비류, 온조, 다루, 기루, 계루, 초구, 구수, 사반, 고유, 책계왕으로 이렇게 쭉 돼 있어요. B형은 구지왕, 초구왕, 구수왕, 사반왕, 고유왕 5명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기존의 백제 봉기 기록하고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거는 내용 자체가 달라요. 대륙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구지왕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공손도가 활동한 게 대륙이잖아요. 대륙.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구지왕이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딸도 받고 자기도 주고 뭐 이런 관계들이 대륙 기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지왕이라는 게 있다. 여기도 보면은 공손도 딸을 받은 게 처음에 보루라는 큰 딸을 받고 나중에 막내딸 보고라는 막내딸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 전혀 이제 새로운 게 하나 있고요. 서부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서부여 이야기를 111년에 이거는 후한서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부여왕이 비리라는 곳에서 탈출을 해요. 그래서 대방고지로 갈석산 있는 여기가 대방고지거든요. 거기에 111년 비리에서 대방고지로 이제 고구려 안쪽에 있는 비리국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대방고지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122년, 그러니까 11년 후에 정확히 말하면 121년이거든요. 이구태라는 사람이 한에 가서 인장도 받아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저 대방에 있는 나라를 인정을 해달라고 해서 한에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구태가 부여하고 후한 현토군 연합군하고 태조왕하고 고구려 태조왕하고 싸웁니다. 한번 천서라는 곳에서 지금 평천년 정도로 추정이 돼요. 태조왕은 고구려, 개마, 구다, 그다음에 마한
한반도 마흔이 갑자기 출현을 합니다. 여하튼 싸움해요. 이 기록들은 중국 기록에 나와요. 그다음에 태조왕하고 싸운 자세한 기록들은 남당 필사본에 정확히 나옵니다. 굉장히 분량이 많이 들었어요. 중국 기록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위 춘추필보요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국 위주로 오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배제하는. 그래서 좀 달라요, 내용이. 근데 여하튼 121년에 한 번 싸우고 122년에 싸워요. 두 번 싸우는데 121년 싸움에서는 유구태가 이겨요. 근데 122년 싸움에서는 태조왕이 이깁니다. 그래서 깨져가지고 자 유구태가 도망을 갑니다. 대방에서 요 천서에서 싸우다가 120년에 패자 저쪽으로 넘어갑니다. 서자몽. 자몽은 선비. 적봉 아시 적봉 많이 들어봤죠. 거기에 있던 게 자몽이라고 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 여기 연산산맥이고요. 요걸 대흥안령 산맥이라고 그래요. 연산산맥. 그러니까 고구려하고 중원 왕조하고 경계선은 이 정도예요. 항시 이게 유지되어 왔어요. 초창기부터. 또 유기태가 현토에 여기 있는 지금 숭덕 부분인데 여기서 싸워서 패해서 대흥안 산맥 서쪽이죠. 서쪽으로 넘어가서 서자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넘어가 가지고 122년 임술 2월에 유구태는 서자몽으로 피해 들어가 서부여를 스스로 칭하였다. 서부여 건국 기록이에요. 이게 남당 기록 중에 가장 위대한 기록이에요. 서부여라는 나라가 확 등장하거든요. 122년 2월 달에. 근데 서부여를 스스로 칭하였다고 썼잖아요. 이런 기록들이 진짜 살아있는 기록입니다. 왜? 태조왕의 입장에서는 이 새끼가 감히 네가 뭔데 서부여를 칭해라고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부여를 건국하였다고 쓰지 않고 칭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진실된 기록이에요. 후에 우문 선배에게 쫓겨났다. 초조 피해 들어가서 다시 나라를 서부여를 건국하니까 고구려 태조왕 입장에서는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124년 2년 후에 공격을 합니다. 자몽군을 이끌고 유구태를 정벌하였다. 월해에서 격파하고 월도에 이르렀다가 돌아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이야기가 월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달리양리호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해마 모양으로 상당히 큰 호수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반달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해라고 칭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쪽 대흥안 산맥 넘어가면은요. 월도라고 밑에 다루년이 있어요. 지금 상당히 큰 현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피해 들어가니까 태조왕이 우회해가지고 대흥안 산맥에 조금 이제 벌어진 공간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월해를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월도까지 내려왔는데 기록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월해에서 격파하고 월도에 이르렀다가 돌아왔다. 그러니까 유구태를 생포를 못한 거예요. 그 유구태가 122년에 서부여를 건국하니까 태조왕의 그 공격을 했고 돌아간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유구태 후손들이 분리가 됩니다. 처음 분리하는 게 167년 부태라는 분이 현토군을 침범해서 분리됩니다. 그래서 다시 대방으로 내려와요. 그 대방부요. 그 다음에 중국 기록에 보면 똑같이 하는데 간이거라고 하는 유구태의 또 후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앞에서 우문선비한테 깨졌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의 녹산, 백랑산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녹산은 처음에 부여왕이 비리국에 해당하는 곳, 여기서 출발해서 대방으로 갔다가 대방에서 서자몽으로 갔다가 두 군데 연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태라는 세력은 대방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원 서부여 세력은 다시 그 유구태의 출생지나 생각하시는 발원지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두 세력이 이렇게 분리가 된다. 대방 세력하고 녹산 세력. 다음이요. 대방 세력은 고구려 미천왕 시기 정확히는 314년에서 16년 사이에요. 여기에 이제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록을 보면 고구려한테 두 번 공격받았다고 표현이 되어 있던 게 첫 번째는 유구태가 공격받은 이력을 쓰고 두 번째는
이 대방 세력이 공격받은 일을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백가제를 합니다. 한반도 황해를 건너서 한반도로 넘어오는 시기가 대충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녹산 세력은 모용이한테 공격을 받아가지고 의려왕 당시 자살하고 다시 고구려 도움받아서 다시 복국하고 이런 과정들이 펼쳐져요. 정리하면은 대륙 서부에는 이구태가 출발이다. 그래서 대방 세력하고 녹산 세력하고 분리가 된다. 이 대방 세력은 4세기 초 314에서 316년 사이에 백가제를 한다. 고구려 공격받아서 거기 버티지 못하고 한반도로 건너가고, 그다음에 녹산 세력은 고구려 도움을 받아서 나라가 선비족에 망했다가 다시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까지가 대륙 부여 기마족의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이구태라는 사람이 서자몽, 대응한산맥 서쪽에서 처음으로 서부여라는 나라를 건국했고, 그게 두 계열, 녹산 세력하고 하나는 대방세력으로 분리됐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요게는 이제 나중에 백가제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한반도에서 활동이 나오죠. 한반도 부여기마를 통칭하고 우리가 잘 아는 여구여의비를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요건 대륙색이 듣고 대충 현재 여기까지 해서 다음. 자, 한반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당유에 의하면 백제는 본래 부여의 별정으로 마흔의 옛 지역이다. 구태라는 사람이 고구려 침략을 받아 백가제하였는데 백제의 국호는 이에 따른다. 동북쪽으로 가면 신라에 닿는다. 그러니까 동북쪽으로 가면 신라에 닿는다. 신라는 경주라고 경북 경주라고 가정하면은 이 사람들이 한성으로 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울로. 급이다 되면 전라남북도로 왔다는 얘기죠. 결론은. 이거는 다 아시는 거고요. 근데 삼국사기가 하나 묘한 기록을 남겨놨어요. 316년 백제 비류왕 기록은, 이 비류는 초기 비류가 아니고요. 그 중간에 들어가는 비류왕이에요. 316년 기록에 큰 별이 서쪽으로 흘렀다. 여름 4월 왕도에 우물이 넘치나니 흑룡이 그 속에 나타났다. 이 이야기는 뭔 이야기인 거 아니? 큰 별이 인천 지역에 갑자기 출현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한성이니까 서울 송파에서 볼 때는 큰 별이 서쪽으로 흘렀다는 건 큰 별 집단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가 갑자기 나타났고. 근데 우물물에 이게 지금 송파에 있는 그 뭐 어떤 몽촌토등이냐 풍납토인지 모르겠는데 그 우물물에 왕도의 우물에 흑룡이 그 속에서 나타났다. 그 이야기는 뭔가 이 큰 별 집단하고 협상을 하려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협상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삼국사기가 우회적으로 표현한 기록이고, 이 사람들이 건너왔다는 건 삼국사기가 남긴 유일한 기록이에요. 물론 비유적으로 다 표현을 해놨죠. 뭐 큰 별이든지 흑룡이든지 표현을 해놨는데, 자, 우리가 대륙 백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대륙에 뭐 백제가 있었다 어쩌다 하는 거는 결국 백제군 이야기거든요. 자, 무슨 이야기인 거 아니? 대방 세력이 넘어왔죠. 넘어왔으면 여기도 대방 세력 자녀 세력이 있잖아요. 이 사람 백제예요. 녹산 세력이 저기 있어요. 자, 무슨 얘기인가요? 백제는 본래 고구려와 함께 의동 동쪽에 있었다. 진 시기에 고구려가 이미 이동 공격 멋지고 해서 백제 또한 요소와 진평 2군의 땅을 점령하고 스스로 백제군을 설치했다고 돼 있어요. 2군. 진평 백제군, 요소 백제군 그래요. 동상. 근데 요거를 우리는 근축호항하고 이야기해요. 한성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 이 세력이 백가제했단 말이에요. 314에서 16년.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비잖아요. 그러니까 요 세력이 주류가 넘어가면 그 이전에는 뭘 세워요? 군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아직도 우리 영역이다. 근데 이제 진평 백제군. 부여는 처음 녹산에 거주하였으나 백제가 침범하여 불악이세전에 서쪽으로 연과 가까운 곳으로 이주했다. 이것도 중요한 기록이에요. 자, 이 대방구지의 요서 백제군, 즉 백가제한 세력이 건너가고 본류는 건너가서 한반도에 있고, 그 자기들이 원 고향에다가 요서 백제군을 세웠다가 진평에 있는 저 녹산에 있는 세력들을 공격해서 먹었다는 얘기예요. 진평 백제군. 그러니까 요 세력은
최종적으로 대방 세력이 한반도로 건너가고 남아있는 거기 설립한 요소백제군이 또 그 저쪽에 녹산 세력을 침범하면서 먹으면서 또 거기다 진평백제군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조금만 기억하고 계세요. 녹산 세력은 멸망합니다. 녹산 세력은 백제 공격 받아도 연에 가까운 곳으로 이동해. 연은 선미 계통이에요. 가까이 이동했다가 다시 모용왕한테 깨져가지고 모용왕의 전연에 흡수가 됩니다. 전연에.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때 갑자기 부여시라는 게 확 생깁니다. 중국 기록에. 자, 전연은 아까 모용왕한테 녹산 세력이 깨졌다. 녹산 세력이 완전히 백제 군한테 진평 백제군이 설립된 게 더 밀렸다가 그 세력이 모용왕한테 흡수됐다는 이야기 했죠.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아까 여현, 여울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여씨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중국에. 전연, 후연, 남연이라고 전연도 계속 생기거든요. 전연이 만명하고 모용수가 후연이 생기고 모용덕이 남연을 세우고 그러거든요. 위치는 대충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전연의 활동 기록에 어떤 여현, 여울이 나오고요. 후연에는 여암, 여숭, 여초, 여숭이라는 또 이름이 나오고요. 남연에는 여울, 여치라는 사람들의 상당히 고위직에 다 했다는 게 중국 기록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쪽 부여 아까 말한 한반도로 건너온 백가 제한 세력은 여구여이라는 이름이 중국 기록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여구를 근축호왕으로 웃기게 해석해 놔가지고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이 세력을 삼국사이가 지어놓는 바람에 아예 해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해석을 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 여하튼간에 여씨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 대방 세력 중에는 여물이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중에 저쪽에 여암이라는 사람이 수연에 이 사람은 무읍에서 봉기를 해가지고요 유주까지 갔다가 영지 지금 대방에 가까운 영지에서 진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후연에 속해 있지만 그 자기들의 원 세력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부흥시키려고 다시 한번 이렇게 수복 내지는 회복시키려고 노력했던 인물 중에 하나예요. 갑자기 중국의 기록에 나왔다가 불쑥 나왔다가 사라져버리는 이런 사람이 이제 여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제 근초코왕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한반도로 백가 제한 세력이 있었다. 4세기 초에 314에서 316년 사이에. 근데 이 사람들이 4세기 중반에 요소백제군, 진평백제군을 대륙에다 만들었다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자, 근축호왕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축호왕은요 5개 정목 사업으로 크게 나눕니다. 고구려 공격, 요소 경략, 백제군 경략, 동진교류, 마한복수, 가야지출, 외국 지배. 이게 근축호왕하고는 딱 관계된 게요. 일본하고 동진교류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다 한반도로 백가 제해한 백제 세력들 이야기예요. 그걸 증명을 지금 하겠습니다. 우선 여구왕이라는 게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372년 정월 백제가 사시는 분이에요. 조공하고 박물을 바치다. 뭐 백제왕 여구에게 자기를 내렸다 생각한데 백제는 부여왕 이구태의 후예다. 고로 부여를 성씨로 삼았다. 이렇게 중국 기록은 명확히 이야기돼 있어요. 근축호왕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축호왕은 그래서 여구를 근축호왕으로 하면서 근축호왕 이름이 고하고 구하고 같다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상한 논문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동일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근축호왕이 본래 이름이 신라 남당 필사본 신라 기록에 나와요. 신찬 그 상장 동전에 보면은 근축호왕은 둘째 아들이에요. 비류왕의. 근데 이 보가라는 여인이 처음에 고이왕의 며느리와 색계왕을 결혼해가지고 분서왕, 용과 봉과 홍과를 낳고요. 비류왕, 시조 비류 계통의 비류왕과 또 혼인해갖고 청거하고 근축호를 낳아요. 근축호 이름은
황과예요. 삼국사기에 근축호왕은 황색 깃발을 썼다는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황과예요. 여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축호왕 이름이 뭐라고요? 황과. 황과. 본명이 황과예요. 요거 과자 돌림자가요. 옛날에 그 어머니가 워낙 권력이 있으면 어머니 돌림자를 다 썼어요. 아들들은. 청과 황과. 근데 이 근축호왕이라는 한성에 있는 근축호왕이 마흔도 복서 가야도 진처럼 외국도 지배하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5가지 정복사업. 그래서 근축호왕은 정복군주라고 지금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보시면은 여구왕은 이구태의 후예다. 근축호왕은 시조 비루의 후예예요. 자, 369년 9월 근축호왕은 치양선 전투하고요. 371년 10월 평양선 전투 고구원은 사망. 371년 12월 한산으로 급히 천도합니다. 승리를 다 해놓고 한산으로 도망가요. 자, 372년 10월 전투는 남당 기록에 보면은요, 군사를 지원받는데 멀리서 지원받았다. 해로를 통해서 멀리서 지원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축호왕이 자기 부하 세력이 아니고 충청도에서 해로를 통해서 저 바닷길로 병력을 지원받아서 3만 가지고 와서 전투하다가 이제 고구원에 사망시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전에 자, 369년 9월, 371년 10월 이거 딱 기억하세요. 369년 아까 9월 치양성 전투했다고 그랬죠. 3월 달에 이게 일본석에 나오는 유명한 기록이에요. 일본석이 뭐 신궁항우 사만정복로 또는 그 목나근자의 사만정복로라고 우리는 또 표현하고, 우리 학계는 근축호왕이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축호왕이. 그래서 근축호왕 사만정복로는 해석을 해서 아까 이야기들이 다 나온 건데, 자, 369년 3월 달에 목나근자라는 사람이 요 일을 해요. 가야지방은 평정이라는 건 심하게 때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친미달에는 도륙은 군사를 완전히 살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류촌에 들여서 전라북도 지방은 항복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 369년 3월 이 작업을 하는 와중에 근축호왕이 내려와서 맹세를 합니다. 벽지산하고 고사산에서 두 군데 올라가서 맹세를 해요. 벽지산은 제가 모악산이라고 써놨고요. 고사산은 두승산이라고 써요. 정읍 두승산, 고부 두승산. 두승산에 가면은 유선사라는 곳이 절이 있어요. 중턱 거기 보면은 결맹암이라고 하는 바위가 있어요. 근축호왕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맹세한 바위라는. 지금은 그게 없어지고요. 그게 종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대적으로 흐르는 전설이에요. 근축호왕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맹세를 했다. 이 바위에서. 결맹암이라는 게 전설로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도. 근축호왕이 369년 3월에 요 목나근자가 요 작업을 하니까 내려와서 맹세를 합니다. 고사산하고 벽지산은 지금 모악산이라고 써놨고요. 그리고 나서 369년 3월 달에 내려와서 맹세하고 병력 지원을 약속받습니다. 그래서 치양선 전투하고 371년 대규모 3만 병력이요. 제가 강단에 계신 아주 유명하신 분한테 물어봤거든요. 근축호왕이 당시 3만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느냐? 노래요. 절대 못 동원돼. 절대 한성에서 기껏해야 몇천 명 동원하지 3만이라는 대군을 동원할 수가 없대요. 결국은 고구려 측, 즉 아까 남당 비사본 기록은 해로를 통해서 병력을 지원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특히 보면은 군대 사열을 해요. 황색 깃발 사고 전리품을 평양선에서 이긴 다음에 배분을 해요. 전리품을 배분할 이유가 없죠. 이런 것들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있으면 자기가 다 먹으면 돼요. 근데 남쪽 충청도에서 부여백지 세력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전리품을 나눠줬어요. 한국사기는 좀 애매하게. 그 다음에 372년 12월 달에 한산으로 그냥 천도합니다.
한산은 어딘 거 아니요? 지금 여기 한강에 여기 송파구청 요 일대가 유래성이거든요. 한성이라고 하고요. 한산은 지금의 남한산성입니다. 온주가 최초 창업한 하남 유래성. 왜 고구려에게 대대적으로 승리를 했는데 한산으로 천도합니까? 갑자기 다 이유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 부여백제가 겁이 나가지고 산속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한산조차도 어디로 지금 설정한 거 아니요? 저쪽 한강 너머 양주 뭐 북한산으로 이야기하시는 하다못해 정약용 청년도 북한산으로 이야기했어요. 한강에 고구려 왕을 지금 죽었고 고구려 보복이 뻔한데 고구려도 더 가까운 데로 도망간다? 수도로 옮긴다? 아무 준비도 없이? 옛날 수도 옮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미 준비가 된 어떤 곳이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수도라는 거는 경제, 인적, 물적 모든 게 한꺼번에 다 세력까지도 다 옮겨가는 건데 그게 뭐 왕 멋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근축호황이 지금 잘못 이해되는 부분이다. 실지도 요거 근축호황이 보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외국을 지배했다고 설명을 해요. 이 칠지도는 부여백제 제가 말한 충남에 있는 여구왕 여휘왕 이 사람들이 보낸 거예요. 이 칠지도는요. 369년에 이것도 369년에 만들었고 372년에 일본으로 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수여한 사람은 부여 여의태자 이게 백제 왕세자 기생성음 이걸 받아가신 분이 천웅장훈이라고 나와요. 이 천웅장훈은 남당 기록이에요. 남당 기록에는 천웅장훈이 다시 백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369년이 맞아요. 이거는 천웅장훈이 또 나와요. 그래서 369년이 맞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거 근척호황이 넘겼다고 그래가지고 외국을 지배했다고 그렇게 논문들이 나오는데 그 틀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다음 요소경량 아까 말씀드렸죠. 근축호황이 346년이면 근축호황이 345년에 즉위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갓 즉위했는데 바다 건너 대군을 믿고 가서 요소를 점령하고 뭐 이군을 설치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갓 즉위한 사람이 어떻게 대군을 어떻게 모집합니까? 이거는 부여백제 여구왕이 자기의 원 고향인 요소군과 진평군을 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정복구치 사회들은 잘못된 역사이다. 같은 시기 활약한 부여백제 여구왕의 지적이 한성백제 근축화에 모두 삽입된 결과다. 다만 고국 원왕을 사망시킨 거 역시 부여백제에도 병력 지원을 받아서 한 거지 근축고왕이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다. 특히 평양선 전투까지 간 거는 부여백제의 압박이 있었기 내가 군사를 너한테 줄 테니까 너가 가서 고구려 공격하라서 간 거예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축고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축고왕은 몇 가지 업적이 있어요. 신라 우호 관계 수립, 동진 40년 역사서 서기편차 이런 게 있거든. 신라 우호 관계도 그 금구수왕이 남당 기록은 금구수왕이 근축호왕 초에 신라의 그 귀족 딸하고 혼인을 해요. 혼인. 그거는 왜 갑자기 신라하고 근접했냐? 이거는 결국은 충청도에 있는 부여백제를 의식해서 한 거예요. 부여백제를. 그래서 서로 약자가 뭉쳐야 강자를 대응하잖아요. 하여튼 이 근축호왕이 한 것 중에 하나 딱 남아있는 게 서기 50권하고 장경 12권을 편찬했다는 거. 그냥 삼국사기는 그냥 서기를 편찬했다고만 나와 있죠. 근데 남당 기록은 정확히 누가 뭐해서 서기 50권하고 장경 12권을 편찬했다고 또 이렇게 확대된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한반도 부여기마족 이야기를 지금 제가 잠깐 부여백제 충남의 여구하고 여휴왕 이야기를 해서 이게 근축호왕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부여백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나근자라는 목씨는 이 책에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원래 모용선비 출신이에요. 이 사람 용병으로 목나근자를 부여백제가 받아들였어요. 목씨는 현존하는 목씨는 고대 기록을 보면요 나무 목자 쓰는 목씨가 있고요 눈목자 쓰는 목씨가 있어요.
눈목자 쓰는 목시는 한반도 만의 묵지국 출신이고요. 나무목자 쓰는 목시는 선비족이에요. 선비족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코발부터 시작해서 모용, 그다음에 모견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마코발 후손 중에. 그다음에 모용외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모용시로 호를 변경하지 않은 사람이 나무목자 쓰는 모견이에요. 그 모견의 후손이 모용시로 다 개서한 그들이 주류가 되었고 연나라 즉 전연을 세우니까 이 사람들은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한반도로 용병으로 다 팔려 들어와요. 그래서 나무목자 쓰는 목나근자도 나무목자 몫이다. 그때 목나근자가 용병으로 와서 명을 받고 정벌한 게 동안, 친미달의 현난, 지침, 공당 이게 이제 당시의 부여백제 영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요. 여구 여유왕 있는데 요거는 김제에 보면 벽골제라는 게 있는데 신라 사람들이 뜬금없이 와서 여기서 벽골제를 쌓아요. 요 동원한 세력을 대해서 해석을 못해요. 해석 자체가 안 돼요. 왜 신라가 김제까지 와서 벽골제를 쌓는지. 이건 명확히 돼요. 이거는 여구왕이 결국은 아까 앞에서 잠깐 말해서 목나근자 사말 정보를 통해서 얻었던 땅에 있고 그 목나근자의 사만 정보라는 신라도 머리를 숙였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결국은 신라를 동원한 거예요. 와서 쌀 수 있도록. 그것만 여러분 하나 참고하시고요.